자, 그럼 요번에는요, 우리 이제 기업의 순손익 계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업의 순손익 계산에서는 여태까지 배웠던 걸 총괄적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배운 거와 그 다음에 포괄손익에서 배웠던 것을 우리가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손익법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손익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너 장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공식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배웠느냐면 자, 총 수익에서 수익이 크니까 제가 앞에다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요. 당기 순이익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총 비용이 컸을 때 비용이 크잖아요. 그럼 비용이 크게 돼서 총 수익을 차감을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당기 순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장사를 잘했는지 우리 못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손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익법을 거래가 생긴 적금법이다 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거래적금법이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수익에서 무엇을 빼주면 비용을 빼주면 뭐가 나온다? 당기순이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비용에서 수익을 빼주면 뭐가 나온다? 당기순손실이 생긴다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요. 번 돈을 수익이라 하고 쓴 돈은 비용이잖아요. 자, 번 돈이 크면 뭐가 생겨요? 당기순이익이 생기고 쓴 돈이 많으면 당기순손실이 생기잖아요. 자, 이런 개념.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당기분에 대한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 손익법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익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제가 뭐가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자본, 즉 사장돈이 증가되고 자, 비용이 커지면 우리가 자본은 뭐가 된다? 감소가 된다는 거 혹 배운 거 기억나죠? 즉 회사에 있잖아요. 재산이 줄었는가 늘었는가를 알아보는 재산법이라는 거를 배워보도록 해요. 자, 우리 재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서 나온 것처럼 자본에 관련된 유지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자본유지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자본이 즉 사장돈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을 재산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장돈이 늘었는가 줄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공식이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렇게 돼요. 우리 끝나면 뭐라고 하죠? 기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작을 뭐라고 하죠? 기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사장돈을 갖다가 기초자본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서 보는 자본금을 기발자본금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기초와 기초자본금과 기말자본금을 잠깐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1,000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 기말에 끝나서 보니까 1,5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장돈이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늘었잖아요. 즉 누가 더 크다? 기말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기말이 더 크다는 얘기는 요번에 기중에 사장돈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장돈이 는다는 얘기는 번 돈이 많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생겼다? 당기순이익이 생겼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500원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기말자본금 안에는 이렇게 기말자본금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초자본금과 당기순이익이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본금의 증가되거나 또는 감소되는 걸 가지고서 재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는 자본유지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문제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반대로 볼게요. 이번에는 기말자본금이 있고요. 여기 기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기초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자 1,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기말자본금이 7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더 큰 거예요? 기초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기초가 크다는 얘기는 처음에 사장이 1,000원 가지고 있는데 얼마가 돈을 까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300원만큼. 그러면 300원만큼이 어떻게 됐어요? 손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700원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요번에 단기에 뭐가 생겼다? 순손실이 생겼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알아볼까요? 기말자본금이 크면 얘가 크면 뭐가 생기는 걸 알 수 있다. 단기 순이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크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긴다? 단기 순손실이 생긴다는 개념이 바로 우리가 재산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법과 재산법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렇게 기초거래에 관해서만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요. 기업이 운영하다 보면 이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회사에서는 단순하게 장사를 잘하고 못하는 이런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중에 자본거래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중에 이런 자본거래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이때 기중에 자본거래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거래냐면요. 바로 우리가 증자되거나 또는 감자되는 거래를 우리는 기중에 자본거래라고 해요. 아이고 말이 또 점점 어려워지죠. 증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더 늘려서 발행한다나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금이 늘어나요. 자본이 늘어나고 감자란 얘기는 주식을 갖다가 소각하게 되면 내가 발행했던 주식을 사갖고 오게 되면 자본금이 감소돼요. 이런 것 등을 우리는 자본거래라 하거든요. 이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너 손익과 재산법을 물어보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자본금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금 계정은요. 우리 선생님 아직 기초과정도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정이라는 개념도 아직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금 계정은 나중에 제가 돌아서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이 기초과정은 동영상 과정이다 보니까 딱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선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자본금 계정을 가지고 문제 푸는 그 단원 시간에는 이것을 가지고 연습할 텐데요. 자본금 계정 맛만 보세요.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장돈이면서 주식회사의 자본이라고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정관념에서는 자본금은 대변이 증가고 차변에는 감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변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변에 무슨 자본금? 기초 자본금이 항상 대변에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는요. 바로 무슨 자본금이 들어가냐면 기말자본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자본금, 그 다음에 기말자본금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은 늘어나는 게 왜 늘어나냐? 자, 사장이 추가로 계속 사업 자금을 우리가 회사에다 투자를 계속하면 이때 추가 출자액이라고 하는데요. 자꾸 사장이 자기 돈을 출자하면 할수록 사장 돈은 늘어나요. 그래서 추가 출자액. 또 주식회사에서는요. 주식을 발행하는데요. 돈 받고 발행하는 것. 주주로부터 돈 받고 발행하는 것을 우리는 유상증자라고 해요. 이렇게 유상증자가 돼도 마찬가지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반대로 사장이라고 해서 사적으로 있잖아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적으로 쓰는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인출금이라 하고 주식회사에서는요. 이렇게 주식을 발행했던 것을 소각하는 것을 우리는 감자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상감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 단기 순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장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사장 돈이 늘어나고 또 반대로 있잖아요. 단기 순손실이 생기면 사장 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됩니다. 여기 하나 이제 주식회사에서는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미리 선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중간배당이라고 해요.
우리가 상법에서는 중간 배당은 현금 배당만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아직 이익도 안 생겼는데 배당을 미리 땡겨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금 계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손익법과 재산법에 관련된 우리 문제가 무진장 많이 출제가 됐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예제 사례만 들어드리고 제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예제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가 있어요. 자, 어떤 회사가 있냐면요. 자, 기말 자본금이 1,000원이 있어요. 자, 근데 당기 순이익은 400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기초 자본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어떤 금액에서 400원을 더하니까 1,000원과 같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기초 자본금은 얼마가 생겼어요? 600원이 생겼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봐요. 자, 우리 여기 비용은 300원이에요. 그러면 수익의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우리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은 방금 얼마가 생긴 걸 알 수가 있었어요. 400원이 생겼잖아요. 한 회사에서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서나 또 포괄손익계산서에 나온 순이익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 수익은 총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요 마이너스가 는 밖으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수익은 700원. 요런 식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고요. 여기에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자, 기초의 재무상태표를 볼까요? 기초의 재무상태표 자산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자산은 1,000원이고 부채와 자본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기초자본금은 얼마 구했어요? 600원 구했죠. 그러면 이때 기초부채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구한다? 자산에서 자본을 빼주면 부채 금액 나오는 거 맞습니까? 얼마 나와요? 4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기업의 순손익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예제 문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아쉬운 것 같아서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번에도 볼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기말 자본금이요. 예를 들어서 1,500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초자본금은 얼마가 있는가 봤더니요. 자, 기초자본금은 1,800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기말이 커요? 기초가 커요? 기초가 더 크잖아요. 그럼 당기 뭐가 생겼다? 순손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게 되면요. 자, 수익은 800원이에요. 이랬을 때 비용하고 우리가 순손실을 계산하실 수 있겠죠. 순손실은 방금 300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얼마? 1,100원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때 자산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기초부채 금액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자산이 예를 들어서 자산이요.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랬을 때 기초부채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구할 수 있겠죠. 왜? 기초자본금은 얼마가 나왔어요? 1,800원. 그러면 우리가 부채는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은 부채 금액 200원이 발생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기업의 순손익 계산까지를 우리가 연습을 했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자본금 계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기업의 순손익 계산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